저축 중심 전략은 오랫동안 자산 관리의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아끼고, 남은 돈을 투자해 자산의 크기를 키우는 것. 이 방식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제는 시간 자체가 자산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본 축적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생산성이 계속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성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명목 GDP는 1970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이어왔습니다. 즉 과거에는 지키는 사람이 유리한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영원한 공식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융학에서는 시장이 성숙 단계로 들어갈수록 자산 가격 상승률은 점점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장기 전망 리포트에서도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은 과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JP 모건의 Long-Term Capital Market Assumptions, 블랙록의 Capital Market Outlook, vanguard의 장기 투자 전망 역시 과거와 같은 고성장 고수익 환경이 반복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즉 과거에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투자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축 중심 전략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거 전략은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는 강했지만 그 자산을 언제 사용하고 어떤 순서로 인출하며 삶의 어떤 시기에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0억의 자산이라도 누군가는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떤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재무설계 분야에서는 자산 규모보다 financial well-being, 즉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모을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그 자산이 시간, 건강, 가족, 자유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축적 경쟁이 아니라 삶의 특정 시점에 자산을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관리의 목표를 숫자로 설정합니다. 얼마를 모을 것인가,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언제까지 얼마를 달성할 것인가. 이 방식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숫자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하며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 금융 시스템 역시 이 측정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수익률, 자산 규모, 순자산, 투자 성과, 거의 모든 금융의 기준은 숫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특정 숫자에 도달해도 안정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의 목표 대체 현상에서는 처음에는 삶을 위한 수단이었던 목표가 어느 순간 목표 자체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삶보다 더 큰 숫자 자체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해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1억이 목표였지만 5억이 필요해지고 5억이 되면 10억이 기준이 되며 다시 더 큰 숫자가 새로운 안정의 기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숫자는 계속 커지는데 삶의 방향은 점점 흐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삶의 목적 자체를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산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지탱하게 될까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질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오랫동안 얼마를 모을 것인가에 집중해왔지 왜 모으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질문해왔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현대 사회가 인간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축적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과정 자체가 반복되면서 왜 하고 있는가 보다 계속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산관리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삶을 위한 준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멈출 수 없는 축적 자체가 목적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쌓아야 비로소 안정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은 계속 움직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적응 수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현재 수준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평범한 기준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은 늘어나는데도 안정감은 생각만큼 커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자산의 목적은 정말 숫자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과 시간을 선택하기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빠진 상태에서는 자산은 계속 늘어나도 삶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단순한 축적의 기술보다 삶의 목적과 자산의 방향을 함께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산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산은 생존을 위한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저장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금융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산은 점점 삶의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삶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산 규모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계좌 숫자는 커졌지만 소비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부동산 가치는 올랐지만 삶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투자 자산은 증가했는데도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자산이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삶을 지탱하는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하면 생활은 계속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시장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삶의 안정감 역시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자산 규모와 삶의 체감 안정성은 생각보다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재무 설계와 패밀리 오피스 산업은 단순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 지속 가능성과 삶의 유지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과 블랙록의 은퇴 리포트에서도 은퇴 이후 핵심 위험은 단순 수익률 부족보다 현금 흐름 단절과 의료비 증가에 더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가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 원하는 생활 수준과 연결되어 있는가? 정기적인 현금 흐름과 인출 구조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시장 변동 속에서도 삶이 유지될 수 있는가입니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현대 사회에서 자산이 단순한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자체보다 그 돈이 만들어주는 안전한 위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확실성 위에 존재합니다. 직업도, 시장도, 관계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실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 확실성을 가장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문제는 삶의 불확실성을 숫자로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나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까? 시장 하락이 와도 괜찮을까? 은퇴 이후에도 이 삶이 가능할까? 즉, 현대인의 불안은 단순한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인가? 지키기 위한 무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지켜주는 힘인가? 그리고 자산이 현금 흐름과 연결되어 삶을 실제로 지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하나의 심리적 질서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산은 먹고 살기 위한 저장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자산 안에서 단순한 부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원합니다. 철학자 울리히 백은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위험을 끊임없이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를 벌 수 있는가 보다 언제 무너질 수 있는가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 규모는 계산하지만 그 자산이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는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안정적인 시장이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현금 흐름보다 자산 가격 상승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실제 삶을 지탱하는 현금 흐름보다 평가 금액 상승 자체를 안정감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생활의 유동성은 제한된 상태. 숫자는 증가했지만 삶은 계속 미래를 걱정하는 구조입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인간의 삶은 본래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간인데 현대사회는 그 흐름을 자꾸 숫자와 계산으로 고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정지된 숫자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삶은 결국 흐름으로 유지됩니다. 시간의 흐름, 관계의 흐름, 그리고 현금 흐름. 이는 단순한 투자 변화가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불안을 막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사용과 연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글로벌 금융 이론 자체도 조금씩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전통 금융학은 자산의 최대 성장에 가까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 최적화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핵심 질문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불릴 것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무 설계 분야에서는 질문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라이프사이클 가설 이후 은퇴 재무 설계 연구들은 사람의 자산은 평생 동안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자산의 목적은 단순 축적이 아니라 삶 전체의 소비와 시간 배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CFP 교육 체계와 Retirement Income Planning 분야에서는 최근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중 하나가 Asset Location과 Withdrawal Sequencing입니다. 무엇을 살 것인가 보다 어떤 자산을 언제 어떤 순서로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수익률을 기록한 두 사람이라도 누군가는 인출 구조와 세금 설계 때문에 자산이 훨씬 오래 유지되고 누군가는 비효율적인 인출 때문에 빠르게 자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WM 시장에서는 단순 운용 수익률보다 After Tax Return, 즉 세후 현금 흐름 기준으로 성과를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보험 산업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거 보험은 사망 시 얼마를 지급하는가 중심이었다면 최근 글로벌 보험사들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은퇴 설계 시장에서는 Guaranteed Lifetime Income, Annuity Laddering, Longevity Hedging 같은 개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상품 변화가 아닙니다. 금융의 목적 자체가 축적에서 삶의 유지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간을 지탱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구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